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손 안에 있는 요 작은 스마트폰이 저기 거실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대한 4K TV보다 더 선명한데? 하고 말이죠. 이 놀라운 차이, 그 뒤에는 바로 PPI라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다들 한 번쯤은 고개를 갸웃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 분명 똑같은 4K인데 왜 거대한 TV보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이 훨씬 더 쨍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걸까요? 자, 이 미스터리의 열쇠,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아주 단단하게 박혀 있는 해상도에 대한 오해 하나를 풀어야 합니다. 보통 해상도가 높으면 무조건 화질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진짜 비밀은요, 픽셀의 개수가 아니라 바로 밀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똑같은 개수의 점을 아주 작은 종이에 찍는 거랑 엄청 큰 종이에 찍는 걸 상상해 보세요. 당연히 작은 종이에 찍은 점들이 훨씬 촘촘하고 빽빽하겠죠? 화면도 똑같습니다. 같은 4K 해상도라도 그 픽셀들이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 오밀조밀 모여 있으니까 훨씬 선명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촘촘함의 정도, 이걸 나타내는 단위가 바로 PPI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PPI가 대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해요. PPI, 픽셀스 퍼 인치. 말 그대로 인치당 픽셀 수라는 뜻이에요. 가로 세로 1인치, 그러니까 약 2.5cm 길이 안에 픽셀이 몇 개나 들어가냐, 이걸 세는 단위인 거죠. 비유하자면 좁은 공간에 사람들을 더 많이, 더 촘촘하게 꾹꾹 눌러 담는 거예요. 이렇게 픽셀을 빽빽하게 채워 넣을수록 PPI가 높아지고 이미지는 정말 놀랍도록 부드럽고 선명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차이를 보세요. 왼쪽처럼 PPI가 낮으면 글자 A의 경계선이 마치 배단처럼 울퉁불퉁 자글자글하게 보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픽셀 깨진다고 말하는 그 현상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PPI가 아주 높아지면 픽셀 하나하나가 너무 작고 촘촘해서 우리 눈으로는 그 경계를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게 돼요. 마치 아주 잘 인쇄된 잡지나 책을 보는 것처럼 매끄럽고 선명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화면이 이렇게 선명했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이 기술이 있기까지 픽셀은 정말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한 시작을 거쳐왔거든요. 자, 저와 함께 그 시절로 잠깐 시간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이 픽셀이라는 말 어디서 처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1960년대 저 멀리 우주 탐사를 하던 나사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점점 대중화되면서 애플의 매킨토시는 72ppi,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96ppi를 표준으로 삼았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불과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쓰던 그 뚱뚱한 모니터의 PPI가 고작 70에서 90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낮죠? 아마 그 시절 모니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계단 현상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PPI가 워낙 낮으니까 픽셀 하나하나의 그 네모난 모양이 눈에 그대로 다 보였던 거죠. 그래서 곡선이나 대각선이 부드럽게 싹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처럼 뚝뚝 끊겨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미지의 벽돌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디스플레이 역사에 정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송두리치에 바꿔놓은 극적인 혁신, 바로 레티나의 등장이었죠. 2010년 스티브 잡스가 무대에 올라 이 한 문장을 던집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히죠. 일반적인 시청 거리에서 인간의 눈은 개별 픽셀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제품 설명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픽셀을 인간의 눈에 아예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기술의 새로운 목표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내놓은 그 대답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326ppi. 와, 기존 모니터들의 거의 서너 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상식을 파괴하는 압도적인 픽셀 밀도였죠. 네, 바로 아이폰 4에 탑재됐던 레티나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선명한 폰 하나 나왔네, 이런 수준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때부터 누가 더 높은 BPI를 만드나,
이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디스플레이 기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야말로 총성이었던 거죠. 스마트폰에서 시작됐던 이 PPI 경쟁은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불이 옮겨 붙어서 기술을 정말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의 눈 바로 앞 VR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정말 엄청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한 400ppi만 넘어도 와, 진짜 선명하다고 감탄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눈앞에 화면을 대고 보는 VR 기기가 진짜 현실처럼 느껴지려면 무려 3000ppi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의 10배에 가까운 수치예요.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적인 도전인 거죠. 혹시 VR 기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치 모기장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픽셀 사이의 격자가 보이는 스크린 도어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없애려면 픽셀을 지금보다 진짜 훨씬 더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기술이 바로 올레도스, 반도체 만드는 공정을 이용해서 초고밀도 올레드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눈앞에 이 모기장을 아주 그냥 싹 걷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기술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그래서 싶으시죠? 이 PPI라는 숫자가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바로 여러분에게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뭐니 해도 눈의 피로입니다. PPI가 낮은 화면으로 글자를 오랫동안 보면 눈이 금방 뻑뻑하고 피로해지잖아요. 반면에 PPI가 높으면 글자가 종이에 인쇄된 것처럼 아주 깔끔하고 선명해서 눈이 훨씬 편안합니다. 이건 그냥 선명해서 좋다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화면을 들여다보는 우리들의 눈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픽셀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 뇌는 화면 속 세상을 더 이상 가짜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나 영화의 몰입감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지는 건 물론이고요. 생명을 다루는 의료 영상이나 픽셀 하나하나의 정밀함이 중요한 전문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게 바로 기술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 핵심입니다. 좋은 PPI라는 건 정해진 답이 없어요. 모든 건 바로 시청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저 멀리 소파에 앉아서 보는 TV는 PPI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바로 손에 들고 보는 스마트폰은 훨씬 높아야 하고 눈앞에 바로 대는 VR은 그보다도 훨씬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PPI를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 거리의 문제인 거죠. 화면이 우리 책상 위에서 손 안으로 그리고 이제는 얼굴 바로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해서 픽셀을 더 작게, 더 촘촘하게 만들고 있고요.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과연 인간의 눈이 더 이상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각의 절대적인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한계 너머에는 과연 또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